둘이 앞에 야구채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LG가 2025년 통합 우승의 주인공이 됐어요. 3차전 내줬지만 4차전 극적인 역전승에 이어서 5차전까지 잡으면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정규 시즌 챔피언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됐습니다. LG 팬들의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토요일 제가 네. 우승 축하 행사에 다녀왔어요. 저희 지금 배경화면으로 보이는 장면이 이제 그날 있었던 행사 장면이잖아요.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휴일이었지만 또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그런데 제가 그 놀란 거는 네. 그날 분위기였어요. 마치 한국 시리즈 6차전이 진행되는 것 같은. 물론 주홍색, 오렌지색 그 점포랑 네. 그 팬들의 그 색깔은 없었지만 그만큼 그 주변에 야구 팬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일종의 우승 파티 같은 행사만 이제 잠실에서 열린 거잖아요. 대전에서는 샴페인도 못 터뜨렸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팬들과 우승 축하연을 하면은 그 그라운드에 나온 다음에 그 스탠드 한쪽 면만 보통 사용하거든요. 되게 일로 쪽 쓰죠. 예, 그리고 서로 팬들하고 선수들하고 마주 보면서 소통하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날은 그 잠실구장 중앙 전광판 그 밑에 쪽 양쪽에 시야가 좀 확보가 안 된 방향만 비워두고 조기만 딱 비어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있는 것처럼. 2만 2천석이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못 들어온 분만 약 1만 명. 어마어마한 팬들이 몰렸네요. 네.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은 저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아무래도 상대팀이 있고 일반적인 경기 때는 3루 쪽을 다른 팀 팬들에게 내주는 상황인데 저거는 정말 LG 팬들만 가득 모여서 즐겼던 장면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뭐 봐서 행사만 보고 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날 떡아웃에 또 그라운드에 보면 그 선수들 그리고 코치하고 주요 관계자들이 가족 동반해서 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하나 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나서 한국 시리즈 후일담 들어봤고요. 그리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최강 몰펜의 강점이야말로 이렇게 안성호 기자가 발로 뛰어서 전해드리는 깊이 있는 취재.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LG도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가면서 조금 유리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선발 로테이션이 좀 꼬인 채 시작했어요. 그 뒷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시리즈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 에이스 치리노스의 부상이었죠. 원래 치리노스가 1선발이냐 토로스트가 1선발이냐 뭐 그거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SSG 에이스 앤더슨 장염으로 구도 자체가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또 치리노스 부상이 전체 시리즈에 큰 영향을 미칠 뻔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한국 시리즈 2차전 등판 예정이었는데 불발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경혁 감독한테 다시 전화를 드려서 그 치리노스 그 등판 불발된 과정 그리고 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원래대로라면 외국인 선수들 토로스트와 치리노스가 1차전을 맞고 3차전 임창규, 4차전 손지용으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헝클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경혁 감독이 그 한국 시리즈 1차전 아침에 치리노스가 2차전 등판이 안 된다는 그거를 최종 확인했다 그럽니다. 사실은 몸 상태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거는 한국 시리즈가 시작하기 한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좀 안 좋다. 그러나 불투명했던 거죠. 2차전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불가능하냐. 그런데 1차전을 앞두고 그날 아침에 긴급 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다른 뭐 외부 인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치리노 선수가 그 앞서 청백전에서 살짝 안 좋은 곳은 있었대요. 그러나 뭐 한국 시리즈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앞두고 빅 변수가 사실 발생했던 거죠. 일단 보완은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치리노스가 아프다는 사실은 사실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열려서야 알려졌으니까. 그 부상 상태가 전해지면 사실은 뭐 LG한테는 하나가 적군이니까 뭔가 뭐 약세를 보일 수도 있고 그 하나의 전략에 뭔가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리노스 선수가 최상의 피칭을 했어요. 4차전에 마운드에 올라서 6이닝 4안타 1실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경혁 감독은 사실은 치리노스를 선발로 올리면서도 조금 불안했던 거예요.
1회에 등판하는 거 보니 사실은 1회에는 공이 좀 좋지 않았대요. 조금 느렸어요. 구속도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임창규 선수를 바로 이어붙일 계산을 하고 준비를 시켰는데 2회부터 공이 좋아지면서 그 치리노스 2차전 불발 뒤 마련한 플랜 A로 이제 접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연기영업 감독이 이 대목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리노스가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인 거를 확인하고 뭔가 플랜을 짤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저 한국 시리즈 하면 또 기억나는 외국인 선수가 2023년 LG 우승 당시에 플로코 선수가 맞아요. 네. 그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제외되잖아요. 예, 부상 이후에 뭐 복귀 가능하냐 마냐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애만 태우다가 등판이 안 되고 영경혁 감독이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죠. 빼고 갔죠. 예. 네. 그런데 플로코 같은 성향이었으면은 아예 부상을 확인했을 때 그냥 엔트리 그리고 또는 전력에서 배제하고 다른 계획을 잡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치리노 선수는 그 몸이 좀 안 좋아진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인 그 루틴을 만들어서 등판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게 보이고 그게 무슨 뭐 단순히 그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대화 그리고 뭔가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대요. 한국 시리즈 5차전 끝난 다음에요. 네. 그 사진 하나를 여러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경혁 감독이 토로스토와 치리노스 선수와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과도 네네.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거죠. 예. 지난해 제임스 네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네일은 뭐 크게 다쳤으니까 예. 치리노스도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스스로. 예. 그런 차원에서 LG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뭐 선발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야수 쪽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잖아요. 이제 문보경 선수가 1100전 동안에도 좀 컨디션이 더 올라온 듯한 느낌이었고 오스틴 선수는 결국 시리즈 내내 예.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예.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사실 영경혁 감독이 한국 시리즈를 이제 돌아보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결단 두 가지를 해야 했는데 네. 그게 잘 들어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4번 타자를 결정하는 거였는데요. 네네. 한국 시리즈 1차전 아마 사흘 전에 열린 그 청백전에서도 4번 타자는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1차전을 앞두고 내부 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4번 타자를 김현수 선수로 바꾸죠. 쉬운 결정이 아닌데 예. 말이죠. 그리고 그게. 5번으로 문보경 선수를 밀었죠. 조금 이동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김현수 선수가 시리즈 준비 기간 밸런스가 좋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니 하나 핵심 투수들한테 두루두루 다 강했다는 거예요. 김현수 선수가. 예, 김현수 네. 선수가 하나전 올 시즌 타율이 3할 2푼 1리인데요. 그 폰세 선수한테 무려 6타수 3안타, 5할. 희귀한 기록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문동주 선수한테 9타수 1안타, 4할 4푼 4리. 굉장히 강했네요. 예, 네. 그리고 와이스 선수 6타수 2안타, 3할 3푼 3리. 안타 한 개 차이인데 숫자는 많이 적어 보이고. 네. 그리고 유현진 선수한테도 10타수 3안타로 3할. 그러니까 그 선발 라인업, 선발 투수들한테 모두 3할 이상을 뭐 때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결국에는 17타수 9안타. 타율이 매주 5할 2푼 9리로 한국 시리즈 MVP가 되잖아요. 옛날 그 김현수 선수의 데뷔 초창기를 생각하면 네. 한국 시리즈에서 5할 2푼을 친다고 예, 이런 초창기 거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보경 선수도 그 타순위 5번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고 1차전에 잘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문보경 선수도 살고 김현수 선수를 그 팀 라인업의 최상의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윈이 된 거 아닌가. 예.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사실 이제 한국 시리즈라는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예. 일종의 이제 기선제압이라든가 예. 기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번 타자를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어쨌건 과감하게 결정을 했고 그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김현수는 김현수대로 잘하고 문보경은 문보경 선수대로 5번 타순에서 부담을 조금 덜면서 예. 좋은 활약을 펼친 게 예. 초반에 1, 2차전을 잡아나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계산에서 어긋난 선수는 오스틴이었어요. 3번 오스틴. 저희가 그 한국 시리즈 준비 기간 네.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LG는 오스틴 선수가 가장 기대할 만한 카드다. 영경혁 감독이 뭔가 계산해서 오스틴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은 전체 타선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오스틴 선수가 20타수 1안타 오픈이었어요. 예. 상대의 견제도 굉장히 집중됐고 예. 그리고 오스틴 선수가 잘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 이런 게 타석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역 감독하고 어쨌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웃으면서 오스틴 선수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초반에 잘 맞은 타고 잡히면서 맞아요. 오스틴 선수가 단기전이니까 빨리 타석마다 보여줘야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급한 그 움직임이 여러 장면에서 보이더래요. 스윙할 때도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예, 막 예.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좀 누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준비 기간 보여줬던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선택,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의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4번 김현수, 예. 5번 문보경이었고 예. 또 하나 변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문성주 선수가 이등 쪽에 통증 예. 이 생기면서 좌익수 자리가 수비 포지션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래서 구본혁 좌익수 기용도 가능성이 예. 드러났었잖아요. 예, 예. 하지만 구본혁은 3루수로 예. 들어갔어요. 요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큰 경기는 수비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경혁 감독이 일단 문성주 선수 그 포지션 플레이어로 기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은 그 내외야의 수비에 모두 그 힘을 쓸 수는 없다.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고민 끝에 내야 쪽을 잡은 거죠. 외야에도 신경을 썼다면은 좌익수 구본혁 그리고 3루수 문보경 그리고 네. 1루수 오스틴 지명타자 김현수 선수가 들어가는 그런 뭐 순서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내야 쪽을 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3루로 구본혁 선수를 배치하고 3루수이던 문보경 선수를 1루수 네. 그리고 오스틴 선수 지타 그리고 좌익수 김현수 선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오스틴 선수의 1루 수비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안정감을 예. 높이려면 예. 문보경의 1루 수비가 더 좋다는 판단이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혁 감독이 그런 이제 지났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오스틴 선수 수비 잘한다는 이제 칭찬 미디어 통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건 또 이제 뭐 리서비스 섞여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예. 문보경의 1루 수가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수비력으로 따지면. 가끔 있다가면 또 실수를 하는데 큰 경기에서는 그 장면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좌익수 김현수 선수 자리가 조금 범위 면에서 불안한 요소는 있었지만 결국엔 내야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이 하나와의 조금 뭐 그런 디테일에서 나타나는 수비 장면에서 좀 차이가 나타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근데 구본혁 3루수 굉장히 그 안정감이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좌우의 빠른 타구도 그렇지만 이 앞뒤로 짧은 예. 번트 타구나 이런 앞뒤로 움직임이 워낙 좋아서 3루수 안정감이 굉장히 컸고 뭐 4차전 등에서 뭐 이렇게 막 대타들 쓰다 보니까 문보경 선수가 3루로 가고 1루수에 그때 천성호 선수였나요? 이렇게 네, 잠깐 네. 바꾸었는데 마침 실책이 났어요. 4차전에 예. 경기가 그냥 그대로 무너질 뻔. 물론 극적인 역전이 있긴 했지만 그런 걸 장면으로 비교해 보면 와 구본혁 3루수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수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구본혁 선수가 전천후로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확인이 된 거고요. 사실은 구본혁 선수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은 대전 5차전, 5차전. 번트 수비였죠. 예, LG가 2대1로 앞서던 3회 말 네. 하나가 반격 찬스를 잡죠. 1, 2번 타자가 모두 출루하면서 무사 1, 2루. 3번 문현빈 타석이었는데 사실은 김경문 감독이 평소 스타일이라면 강공을 갔을 텐데. 문현빈이니까 게다가 예. 그런데 아마 5차전에는 지금 1승 3패로 몰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동점이나 역전 만드는 게 심리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볼 카운트 투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네. 희생 펀트를 대는데 그게 살짝 뜨는 듯 3루 쪽에 떨어지는데 구본혁 선수가 살짝 점프를 하면서 그 파울로 그냥 안 잡아버리는. 지나가도록 그냥 두잖아요. 잡았으면 1, 4, 2, 3루가 됐겠죠. 예,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볼 카운트가 투 스트라이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문현빈 선수가 2루 땅볼로 병살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구본혁 선수가 이 장면에서 많이 좀 조명도 됐고 또 인터뷰에서 네. 뭐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쉬운 판단은 아니죠. 거기서 만약에 그게 만약에 네. 안으로 들어왔다면 밖으로 네. 안 나갔다면 무사 말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니 인생 최고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게 포스트 임창규 선수는 고문혁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좀 입심이 그런 느낌 받았는데요. 네네. 사실은 토요일 네. 그 축하 파티, 축하 그 행사 자리에서요. 네. 이 장면에 두고 김정준 수석 코치와 구본혁 선수가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김정수 수석 코치가 구문혁 선수를 혼내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혼내는 분위기는 아니고 뭔가 그 세미나 오. 그 학습하는 그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아, 네네. 그 김정준 수석 코치가 구본혁에게 당시 상황을 물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다시. 네. 복귀 예, 일종의. 그랬더니 그 구본혁 선수가 다이렉트로 잡으려다가 다이렉트로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냥 흘려보냈다고 하는데 뜬공 처리를 하려다가.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LG 벤처의 해석은 그 원바운드를 잡아서 처리했어도 일루 그 문현빈 선수는 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네. 김정준 수석 코치 얘기는 경기 초반이었다 3회 그리고 하나에서는 가장 클러치 능력이 좋고 타격감이 최고였던 문현빈 선수였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웃 카운트를 잡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고 합당한 판단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두고 LG 내부의 그 전력 부서 그 네네. 몇몇 관계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김정준 수석 코치가 이렇게 판단했고 좀 설명한 대로 잡는 게 보편적으로는 더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고. 현장용으로 하면 기본 세울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본혁 선수랑은 어쨌든 그 순간에도 차분하게 복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인데 예. 그걸 꼼꼼하게 캐내서. 예, 그러니까 구본혁 선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듬던데요. 또 구본혁 선수 또 거기서 그냥 또 끝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체 시리즈 흐름을 봤을 때 문현빈 선수의 타격감이 그 사이클이 떨어질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그런 판단 속에 흘려보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특유의 귀여운 표정으로 예, 받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잔칫날이에요. 그렇죠. 웃고 즐겨도 되는데 그냥 다 잘했어,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고 다시 더듬는다는 게 LG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고 LG 선수들이 야구를 잘한다는 게 그냥 나오는 거는 아니구나.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구본혁 선수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2019년에 데뷔를 했잖아요. 이제 예, 대졸 예. 신인이었고 당시에 포스트 시즌에 나갔는데 그때 오지환 선수가 부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구본혁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선배들한테 물어봤죠. 구본혁 선수 저도 잘 모르니까 네. 그때 신인이었고 구본혁 선수 어떤 선수냐 했더니 뭐 수비는 잘하고 뭐 이런 얘기로 함께 꼭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또라이다. 전혀 주눅 들지 않는다. 사실은 아무리 대졸 신인이라 하더라도 첫 포스트 시즌에 주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혀 뭐 배짱 좋고 뭐 뭐지 뭐 굳은 표정이라든가 긴장한 표정 하나도 네. 없이 예. 넉살 좋게 플레이하더라라는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었거든요. 구본혁 선수가 야구의 재미가 제대로 붙었더라고요. 아, 이제 거의 주전급이니까요. 예, 그날 그 김정준 수석 코치가 구본혁 선수가 이제 대화를 시작한 그 이유는 네. 이번 주중이죠. 네. 그 이천에서 마무리 캠프를 시작해요. 그런데 한국 시리즈의 주력으로 썼던 선수들한테는 직접 이제 대화를 하면서 피로도도 체크하고 본인 의사도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본혁 선수는 무조건 마무리 캠프도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훈련을 계속 하겠다. 네, 하겠다. 우승했는데.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한국 시리즈의 주전으로 그 서드 네. 베이스맨 포지션 플레이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저는 그 장면에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무리 캠프 참가하나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제가 영경혁 감독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시 좀 나눠봤는데 네네. 구본혁 선수 얘기를 꺼냈더니 본인이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트레이닝 파티에서 그것보다는 네네. 조금 휴식을 가진 다음에 그 조금 이른 시기에 12월부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내년 시즌 준비를 조금 서둘러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지금은 쉬고. 예, 그런 그 의견을 내서 그걸 받아들이고 구본혁 선수를 설득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조금 그 페이스를 늦추자고 했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었던 준 플레이오프, 뭐 플레이오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포스트 시즌도 함께 보면서 역시 단기전에서는 수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영역 감독도 이제 우승 소감 같은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디테일에서 앞섰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실제로 이제 야구를 알고 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메이저리그도 결국 수비에서 갈리면서 LA 다저스가 6, 7차전 잡아냈거든요. 뭐 그 메이저리그 경기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6차전 마지막 장면에서 1사 2, 3루 예. 그때 좌익수 뜬공이 났는데 그거를 키키 에르난데스 선수가 굉장히 평소 수비 위치보다 상당히 앞에 당겨서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잡아서 더블 아웃으로 연결시키거든요. 2루수의 스타트 장면 보고 와 요거 끝나고 나서도 우리 뭐 돌버치 그렇지만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이 다저스 선수들의 베이스볼 어웨이니스가 굉장히 좋다. 잘 알고 한다. 네. 야구 IQ. 예. 우리 이제 BQ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7차전에서도 굉장히 명승부 벌어졌는데 9회 말 1-3할로 끝내기 위기 찬스에서 전진 수비하고 2루수 미겔 로하스 선수가 홈에 정말 기막힌 송구를 하면서 불 끄고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 하는 야구, 그러니까 수비에서의 디테일 이런 것들이 강한 팀이 진짜 결정력 순간 강하구나. 예. LG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제 가을 야구 경험이 쌓였고 그리고 야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 뭐 구번의 선수도 있겠지만 오지환 선수가 2차전이었는데 3차전. 예. 3차전에서 이렇게 공 내야 바로 위에서 뜬 거 떨어뜨린 장면. 예. 와 그거는 진짜 생각하기 힘든 플레이였거든요. 아웃카운트 2개를 잡죠. 그렇죠. 인필드 선을 안 낸 거 확인하고 똑 떨어뜨려서 바로 더블 플레이 있는데 오지환 선수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그거를 마치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2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간 신민재 선수의 뭐랄까 알고 하느냐고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런 어떤 디테일뿐만 아니라 이번 시리즈 승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기가 역시 4차전인데 LG는 4차전 경기를 뒤집잖아요. 막판에 이제 연속 6득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불펜 운영을 살짝 좀 느슨하게 가지고 물론 지고된 경기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이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 됐어요. 그 배경에는 시리즈 운영 방식이 바뀌는 계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2-2-3 시리즈 1위 팀 2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승리팀에서 2경기 그리고 마지막 1위 팀에서 3경기라는 시리즈에서 과거 방식인 2-3-2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4차전 끝나고 하루 휴식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4차전 뒤에 휴식이 없이 5차전에 바로 붙는 시리즈였고 그 판단 속에서 불펜을 좀 느슨하게 가져갔다. 이런 맞습니다. 설명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3, 4, 5초전이 연전으로 열렸잖아요. 3연전으로 열렸죠. 예,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대로 4차전 LG 불펜 운영이었어요. 이날 치리노스가 6이닝을 잘 던진 다음에 예상보다 잘 던졌죠. 장현식, 박명근, 이종용 선수가 이어 던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 페이스를 감안하면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이들 선수는 필승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점 차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경혁 감독께 이 대목을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초반 중반까지 보는데 그 하나 선발 와이스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마어마했죠 그때. 8회까지 그냥 가겠다. 점수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와이스 상대로 그런 거를 좀 읽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전은 다 총력전인데 그렇죠. 전날 그 필승조를 일부 냈다가 역전패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경기를 만약에 잡겠다가 붙었다가는 5차전에서도 경기 중후반 베스트 전력을 마운드 불펜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장현식 선수부터 올리면서 조금 영경혁 감독이 이게 욕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각오로 선택을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시리즈는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고 한국 시리즈는 4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자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승 2패가 될 경우에 5차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5차전 흐름까지 보고 조금 더 참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 9회 LG가 6점을 뽑으면서 역전승을 했는데 이 계산이 아니 이 상상은 영경혁 감독은 물론 코치 선수 누구도 못했죠. 제가 이 4차전 얘기를 다른 관계자하고 좀 나눴는데요. 9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계산 속에서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지긴 했는데 하나 팬들에게는 그 4차전 9회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많이 남은 장면이 될 텐데 하나 김사현 선수 그 4차전 등판 과정 이 장면이 조금 결국은 아쉬웠죠. 이제
8회 2사에 나와서 2사는 잘 막았지만 9회에 또 홈런을 맞으면서 일종의 트라우마 예. 시즌 막판부터 이어져 왔던 예, 이런 장면들이 맞습니다.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김세현 선수가 사실 3차전에 네.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승리수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런데 1.2이닝을 던지면서 아웃 카운트 5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25구 투구수가. 그런데 김세현 선수가 사실은 상체 위주로 좀 던지는 스타일이라 뭐 여러 관계자들이 그런 유형의 피처는 그 조금 연투에 네네. 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밸런스 던지는 피처보다요. 그런데 뭐 사실 김서현 선수 두고는 이번 시리즈 내내 이 선수 멘탈에 대해서 많이 그 초점을 맞추고 또 부각이 됐고 플레이오프부터 그랬죠. 예, 김경모 네. 감독 인터뷰실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멘탈 자체를 떠나서 사실은 그 구위 자체도 3차전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 5초전이 이번 시리즈는 연전으로 붙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김선 선수 말고 다른 카드를 좀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3점 차였으니까. 예, 그리고 9회 좀 올라가서 볼넷을 내줬어요. 박동원 선수 홈런 나오기 전에. 네네네. 그 장면에서도 볼넷이 나온 다음에 조금 그 투수가 압박을 받을 것까지 감안하면은 다른 카드를 준비시키고 과감하게 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가 좀 아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네네. 궁금했던 내용이 정우주 선수가 이제 3, 4차전에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은 그 2차전 나와서 안 좋았어요. 홈런 맞았고 그다음에 조금 저는 아픈가. 예, 이 선수가 이렇게 프리시즌 뛴 다음에 이렇게 큰 경기를 이어서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올해 신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데 5차전에 보니 문동주 선수가 1이닝 던지고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기 강판한 다음에 이에 급히 올라와서 공이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진짜. 예, 네. 그래서 나는 정우주 선수를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적극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는 플레이오프에서 문동주 정우주 선수를 최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삼성전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타선이 지금 물이 올랐었잖아요. 삼성이. 네네네. 그랬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문동주 정우주 카드를 조금 그 극대화시키지 못한 거. 그게 조금은 이제 페인을 떠나서 지나고 나오면 좀 아쉬운 대목 맞아요. 아닐까 싶고 그 물론 이제 시리즈가 다 끝난 다음에 좀 나눌 수 있는 얘기지만 LG 쪽에도 제가 가서 하나 마운드 운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 정우 선수한테 그 정규 시즌 마지막에 한번 당했거든요. 그 오프너 정도로 나와서 한번 그랬죠. 예, 초반에 흔들린 적이 있는데 그런 여러 시나리오에서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들고 나왔으면 예, 하나가. 근데 문동주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나오면서 어쨌든 1차전 선발 나온 다음에는 몇 경기 문동주 선수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한화 김경훈 감독도 그렇고 양상문 코치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최선의 결정을 예.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겠지만 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그렇죠.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듣기로는 이게 한국 시리즈는 7전 4승제잖아요. 네. 장기전이기 때문에 선발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조금 안 풀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밖에 이제 뭐 야구 해설위원들 예. 얘기 들어보면 그 장면은 아쉬워하더라고요. 만약에 문동주를 그 안 기자님 말씀대로 뒷부분에 불펜 쪽에 살려서 예. 한국 시리즈를 그렇게 활용했으면 지금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한승혁 박상원이 좀 안 올라온 상태였잖아요. 그럼 예. 뒷문이 좀 헐거운 가운데라면 문동주를 계속 그런 패턴으로 썼으면 LG 벤치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불펜에 어떤 강력한 투수가 있다는 거는 네. 사실은 와서 던져서 아웃 카운트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팀 벤치에서 계산을 좀 어지럽히고 타자들을 급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점수차를 빨리 벌려야 된다. 그런데 상대팀 그 불펜이 좀 허약하고 약세가 있고 좀 틈새가 보인다 그러면 조금 추격해서 한두 점 차면 8, 9에 뒤집을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하는 거랑 전혀 이제 심리적으로 다른 게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불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LG 불펜도 사실은 시즌 그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필승조를 짜지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물론 한덕주 선수가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천매적 평가도 있었지만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송승기였던 것 같아요. 예. LG 송승기 선수가 물론 이제 모든 경기를 다 완벽하게 막은 건 아니지만 그 안정적인 피칭을 하더라고요. 예. 뭐 불펜으로 빨리 적응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확실한 카드로 활약을 한 선수가 함덕주 선수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두 경기에 뭐 2이닝 무안타 네. 무실점이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선수가 146kg까지 던졌어요. 근데 140도 안 나온다고 예. 걱정했던. 토요일에 이제 행사장에 제가 가서 한덕주 선수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랑 아내랑 네네네. 그 가족 동반으로 나와서 평온한 얼굴, 성공한 가장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자연스럽게 또 여기 옆에 가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본인이 그 구속이 나오고 공이 좀 좋아지면 일단은 아프지 않았다.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게 시리즈 준비 기간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0부터 베이스부터 예, 기본기부터. 캠프를 가서 준비하듯이 롱토스부터 하나하나 잡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밸런스가 잡히고 구속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시리즈가 아직 끝나서 더 등판하지 못한 걸 아쉬움을 드러낼 만큼 그만큼 자신감이 네네네. 넘쳐 있더라고요. 내년 시즌 굉장히 좀 본인이 조금 그 LG 팬들한테 큰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덕주 선수. 예. 사실은 송승기 선수는 뭐 대단했어요. 아니 저는 뭐가 눈에 띄었냐면 예. 뭐랄까 송승기 선수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예. 그냥 나이도 좀 어리고 예. 둥글둥글하고. 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그런 김건혁 선수는 귀엽게 보이지만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송승기 선수가 그 3차전에 등판했다가 조금 주자 남겨놓고 내려갔잖아요. 그 이후에 뭐 이상한 빗맞은 안타들이 나오면서 LG가 결국은 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더가웃에 보여줬던 또 파이팅? 굉장히 막 아쉬워하고 막 화를 내는 듯한 표정, 물론 자기에 대한 자책이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투쟁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송승기 선수가 저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LG 더가웃이 저런 어떤 과거에 옛날 얘기긴 하지만 LG의 암흑기 시절에는 도련님 야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얘기를 네. 너무너무 LG 그 선수들은 싫어해요. 예. 옛날에는 좀 그렇게 비치는 예. 이미지도 있었는데 지금 LG는 뭐랄까 조금만 뒤지면 막 다들 예. 화를 내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4차전 역전승 한 다음에 박혜민 선수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잘했는데 왜 눈물을 흘렸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 박혜민 선수가 그 앞서 병살타를 친 그 장면에 대한 어떤 분함 예.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LG 선수들이 앞서 이제 수비 얘기할 때 야구를 알고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일종의 투쟁심, 승부 근성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LG가 상승세 혹은 LG의 성공적인 시즌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근거리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또 도련님 야구라는 거 전혀 이제 떠오르지 않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마당새 야구 뭐 이런 거 해서 몸을 사리지를 않아요. 그냥 오면 쓸어버리겠다. 허술도 허술이고 예. 막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맞습니다. 투쟁심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지난해 기아가 우승한 다음에 약간 왕조라는 말 자체가 금지어였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다. 연속 우승 같은 게.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겪었고. 근데 이제 LG는 23년 우승했고 24년 3등이었고 25년 다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쯤 되면 왕조 얘기가 나올 예. 법도 한데 그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LG는 지금 성적을 내면서 육성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혁 감독이 제가 내년 이후를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상적인 신구 조화가 아마 팀 속에 스며들 것이다. 예, 그렇더라고요. 올해 보면은 김영우 선수가 올해 그 새내기였죠. 네네네. 그 불펜의 주축으로 뛰었는데 이미 내년 시즌 구상 안에 그 올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뭐 등판은 안 했지만 네. 엔트리에 있었던 박시원 선수가 그렇죠. 예, 네. 뭔가 한국 시리즈 경험을 했잖아요. 옆에서. 그런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기량이나 재능이 내년 시즌 아마 올해 김영훈 선수가 보인 만큼의 그런 정도의 레벨로 올라갈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입단 선수죠. 네. 신인 중에 한 2명 정도를 1군 엔트리로 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투수. 물론 투수요. 물론 캠프에서 조금 더 지켜보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고요. 야수 쪽에서는 또 미안의 거포.
예, 저 영경혁 감독 부임 후에 또 기사화 많이 됐었죠. 이재원 선수가 맞아요. 네. 상무 이제 군복무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김윤식 선수와 이민우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요. 둘 다 뭐. 예, 두 네. 선수는 이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네네. 중인데 이 둘 중에 또 김윤식 선수는 내년 5월 제대 뒤에 바로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거의 계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무요원이 그 출퇴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람찬 하루를 마친 다음에 훈련하고. 예, 아마 겨울부터는 조금 훈련 스케줄을 갖고 팀하고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좀 공간을 마련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송승기, 손주영도 있는데 예. 김윤식, 이민호까지 돌아오면 다 어떻게 쓰죠 이 선수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LG가 초반에 불펜 때문에 고민 많았죠. 그리고 맞아요. 불펜 카드들도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선수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아주 마운드 쪽에서는 올해보다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엄청 많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올 시즌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좀 사실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LG는.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강해질 요소들이 좀 있는데 예. 외부 영입은 혹시 있을까요? 예, FA 슈가 예, 남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명석 단장하고 한번 그 전화 통화로 좀 FA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조금 이제 저 기쁨을 좀 누르고 좀 냉정을 찾으셨을 것 같아서 예, 하고 차명석 단장 언제나 냉정한 척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죠. 예, 차분하게 좀 대답을 하는데 외부 FA는 결론적으로 올해는 없을 것이다. 작년에도 그래놓고 장현씨 데리고 왔던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또 뭐 12월 말쯤이나 1월쯤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예, 흐름상 우리가 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잡았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기회는 그렇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뭐 영입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해당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거의 육성이나 구성으로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LG는요. 네. 그리고 내부 FA는 일단 박혜민 선수, 뭐 김현 선수 이런 선수 이슈가 되는데 뭐 차차 만나서 당연히 잡는 쪽으로 좀 움직이겠다 이런 방향점을 밝혔습니다. 포시즌 경기 치르는 거 보면 박혜민 선수는 진짜 갖고 싶은 선수 예, 예.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우승팀 LG 얘기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한화도 이제 와신 상담 예. 정말 멋진 시즌을 보냈지만 마지막 단추가 안 예. 꿰어지면서 이제 2위를 했는데요. 한화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한화가 이제 5차전 정말 쓴맛 나는 패배를 했죠. 네. 그리고 보통 그 경기를 마치고 시리즈를 마치면은 코칭 스태프 회식 같은 거 이제 관계자들 회식을 하는데 보통 준우승 팀이 술을 더 마셔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전에 준우스팀 관계자 몇 번 마셔봤는데 예. 정말 새벽까지. 예, 근데 김경문 감독님도 예전에 네. 두산 사령탑 할 때 2년 연속 SK한테 아쉽게 진 적이 있죠. 시리즈에서. 그럴 때 정말 억울한 마음을 그 독주에 담아서 이 네. 동료들, 우리 후배 코치들과 막 뭐 삼켰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로 그 자리가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와신 상담하면서 네. 내년 시즌을 기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냉정하게. 네. 예, 그리고 그 이번 주 중에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바로 시작하고요. 예,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FA 이슈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저는 그 시즌 내내 하나의 키 플레이였죠. 외국인 투수 둘. 폰세와 와이스가 가장 큰 이번 스토브리그의 그 화두고 같은데. 잡을 수 있느냐 과연. 예. 네. 근데 폰세는 메이저리그 행위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정도 9위면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그러니까 없죠. 10개 구단 관계자들, 하나 쪽에서는 일단은 뭐 뭔가 움직임은 있겠지만 다른 구단 관계자들은 폰세는 또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스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하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네네. 구단 이제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이제 ML 스카우트들하고도 교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KBO에 이제 그 뭔가 그 리스트업을 할 텐데 그 데려갈 ML 만한 스카우트들이 선수들. 그 1번이 폰세, 2번이 와이스, 3번이 SSG 앤더스. 이런 순위라는 게 좀 보편적인 지금 서열이래요. 네네네. 그걸 감안하면은 자칫 와이스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속에 하나는 그 외국인 선수 구성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권 어떻게 뺏긴 뺏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플레이오프까지 올랐던 삼성도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박진만 감독 재계약 발표를 했고요. 2+1년에 총액 최대 23억 원. 예, 네, 맞습니다.
얘기들이 이것도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안 하냐 네. 그랬더니 결국 다 끝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발표한 다음에 이종열 삼성 단장하고 전화 통화를 네네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은 플레이오프가 다 끝난 다음에 박진만 감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평가를 했다고 해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 진출했죠. 그렇죠. 올해는 정규 시즌 항복판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8등까지 갔었어요. 예, 뒷심 발휘를 했고 그 포스트 시즌 흐름이 엄청 좋았어요. 좋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뭐 기존 감독 재계약할 때는 뭐 따로 미팅이나 인터뷰 같은 거는 없답니다. 예. 그 액수만 맞춘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구단에서 절차가 있잖아요. 뭐 그룹 재가도 받아야 되고 그 네네.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계약 액수까지 조건까지 좀 확인이 되고 확정돼서 이제 발표를 이제 오늘 아침에 한 거죠. 삼성은 뭐 이번 가을 야구 치르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예. 확인했고 내년에는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기대감도 커졌잖아요. 이제 뭐 예. 이를테면 지난해 야수 성장을 확인했다면 올해 가을 야구 치르면서 젊은 투수들 뭐 이호성 등등의 성장도 확인했으니까 내년 시즌 더 욕심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전력 강화에 대한 움직임도 있겠네요. 예, 일단 삼성은 위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내성이 있다는 거를 확인한 거.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친 게 저는 올 시즌 가장 큰 소득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와 롯데보다 삼성의 부상자 명단이 더 많았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네. 이용 기자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아 롯데가 굉장히 고전하면서 5강 밖으로 밀려났는데 삼성은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이 뭔가 그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종열 단장은 FA, 외부 FA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스 단장은 달라요. 예, 그러나 외부 FA 누구를 보는 걸 사실은 그걸 공공연히 밝히는 거는 좀 아이, 바보 그럼요. 같은 짓이죠. 예, 몸값 협상할 때 의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네. 누가 떠오르세요? 삼성이 필요한 포지션은 아무래도 마운드 쪽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글쎄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 중에 뭐 하나에서 FA 자격을 얻은 뭐 B등급인데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는 떠오르고요. 형제 팀에 뛸 수 있는 예, 것도 있고. 네. 김윤 선수가 김무신. 이름을 바꿨죠. 김무신으로 바뀌었죠. 예,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있고 또 큰 카드 중에는 강백호 선수가 있는데 글쎄요. 포지션이 좀 겹치는 것 같고. 예, 근데 한 방에 있고 그 라팍에는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 타격을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밖에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이게 1대1 협상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팀들이 다자간의 움직이는 협상이기 거니까. 때문에 네. 어떤 움직임,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종열 단장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 드래프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2차 있죠. 드래프트에서 삼성은 아마 그 불펜 투수 보강에 굉장히 좀 주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내부 외국인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0홈런, 150타점을 기록한 예. 디아즈 선수. 외국인 선수 구성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텐데요. 디아지 선수. 근데 디아지 선수도 아마 폰세 와이스 선수처럼 아마 다른 리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지금 결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접근할 텐데 무조건 사실은 삼성은 잡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수 감독들의 시간은 일단 끝났고요. 이제 단장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예. 차명수 단장, 이종열 단장 다들 이제 나머지 8개 구단 단장들도 바쁘게 움직일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포스트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 끝나고 나서도 스토브 리그 때도 재미있는 소식 깊이 있게 맞습니다.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 리그가 사실은 단장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자들의 시간이에요. 네. 기자들의 그 취재적 열정이 네. 사실은 모이는 공간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데 한번 좀 올겨울에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